자, 오늘 4월 18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. 저는 오늘 놀러 다녀온다고 오늘 매매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다시 줄었으며 당분간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소중한 돈을 지키는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주식시장은 언제라도 열리지만 투자나 매매에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지금은 그 타이밍이라고 볼 순 없기 때문에 지겹고 듣기 싫은 매매를 쉬어라는 말밖에 해드릴 게 없습니다. 제가 금요일 밤에 종목들을 여러 번 둘러보면서 도저히 관심 종목으로 넣을 만한 것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은 곡물주 같은 것들도 첫 상승의 종목들이 몇 개씩 있기는 했지만 대장주가 첫 상승은 아니라 이미 시세가 여러 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심심하면 양봉이 뜨는 종목인데 최근에도 널뛰기를 하는 상태라 당장 내일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어디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매매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지금 시장은 매일 비슷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없는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쉬어라는 말이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. 딱 보더라도 할 게 없습니다.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한다면 지금 뛰어다니는 곡물주나 일동제약을 잡으면 되는데 첫 상승이 아닌데다가 어디로 뛸지 모르기 때문에 제 성격과는 맞지 않아서 저는 함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추세 자체가 다시 망가지는 초기라 볼 수 있는데 언제라도 이 증시가 사이드카가 걸릴 수 있다는 것,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매를 중지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앞으로 사이드카가 걸릴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. 외국인 기관 마음이겠지만 사이드카는 시장이 멀쩡할 때 갑자기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징조와 신호가 있으며 걸릴 조건이 갖춰진 시장에서는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당연히 잘 되면 좋겠지만 이 상태에서 사이드카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미래는 모르지만 불리한 싸움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점은 없습니다. 아무리 단타나 단기 매매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하기 싫은 싸움, 불리한 싸움은 하지 않는다는 것. 항상 매수 전에 내가 잘못될 경우에 어디까지 최악이 될 수 있나,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꼬이면은 큰일 나거나 고생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은 아쉬워도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 운이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, 갑작스런 하한가 같은 것을 다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은 이 곡물주로 돈이 다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당분간은 계속해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매매를 하려는데 도저히 손댈 것도 없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들어가서 1%라도 떼자, 조금이라도 떼자 생각하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당연히 당분간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이런 각도로 오른 그리고 현대사료뿐만 아니라 한일사료 최근에 상한가 21% 이런 각도로 오른 종목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. 시원한 움직임과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곡물주로 시선을 돌리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해야 될 게 없습니다. 자, 지금 시장에서 꽤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메타버스 종목들 몇 개씩 있는데 ETF만 보더라도 최근에 추세가 깨졌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려는 신호인지 앞으로 저점을 더 크게 낮추려는 신호인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. 게다가 현재 지수의 모양, 캔들만 봤을 땐 좋지가 않습니다. 언제라도 이거 저점을 깰 준비가 되었다는 것, 이거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으며
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아주 기본적인 5일선 밑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힘도 없고 언제라도 밀어버릴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상위 종목들도 뭐 특별한 종목 없이 전부 다 밀릴 수 있는 위치,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. 딱 보더라도 제가 항상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추세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체크하는 게 이 상위 종목들입니다. 상위 종목들이 어차피 지수를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추세가 어떤지, 전체적으로 좋은지 아니면 나쁜 게 많은지, 시장 캔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상위 종목들까지 다 좋지 않다, 그러면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게 판단을 하고 쉬는 것을 선택합니다. 이게 아주 단순한 생각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은근히 단순한 방법이 아주 강력하게 먹힐 때가 있습니다. 저번 달에는 시장이 좀 좋아 보이거나 종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았지만 되돌아보면은 전부 다 러시아 전쟁 관련주지, 시장에서 이 상위 종목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쩡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첫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또 멀쩡하다가도 한순간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이제 처음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라면 이 상태를 좀 괜찮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. 그동안 많이 시세가 나왔으며 뭐 셀트리온엔 당연히 기대할 게 없습니다. 코스닥 상위만 보더라도 지금 처참한 상태인데, 지금 아쉽지만 전체적인 종목을 보더라도 하락할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건 확률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, 매매 중독 때문에 매매를 끊을 수가 없다면 억지로라도 여행을 가시는 게 훨씬 내 계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어차피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질 때도 그 추세와 징조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행 며칠 몇 주 간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.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황금선을 못 지켜주고 있는 상태라면, 멀쩡한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런 악재가 떴는데 황금선 밑에 있다면 언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. 보통은 거래 정지나 좀 최악의 상황을 맞을 때는 항상 뭐 황금선 밑에 있거나, 또는 그 전에 뭐 반응이 이미 나와가지고 누군가 미공개 정보로 다 털어냈거나 다 징조가 있기 때문에, 분명히 이 상위 종목 중 한 개가 갑작스럽게 뒤통수 치는 상황이 또 크게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좋은 말이나 새로운 말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지킬 때는 꼭 지켜야지, 나중에 갑자기 종목이라든지 시장이 좋아져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서 수익을 누적시킬 수가 있을 것이며, 저는 여태껏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. 혹시나 이전까지 힘들었거나 손실 나신 분들은 그 전에 기억들 손실이 뼈아프긴 하겠지만 빨리 복구할 생각보다는 잠깐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. 내일 시장도 딱히 곡물 관련주로 신나게 위아래로 놀 게 아니라면 HTS도 켜기 싫어졌는데 놀면서 시간이나 때워야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